어민숙 사건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결혼하고 딸을 낳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평소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기에 처음에 그녀에게 닥친 연이은 비극에 대해 무한한 연민과 동정을 보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비극이 연이어 계속되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2000년 그녀의 2살 배기 딸이 갑작스러운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의 죽음은 인숙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고 그 후부터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나 컸고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편에게도 연이은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진탕을 입은 남편은 몇 차례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실명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끔찍한 부상을 당했다. 사람들은 인숙의 가정에 무언가 저주라도 내린 것인지 경악했다. 남편의 얼굴에 뜨거운 기름이 쏟아진 것도 모자라 그가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결국 남편은 몇 차례의 고통스러운 부상 끝에 사망했고 인숙은 깊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지내면서도 보험사에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직원들 역시 인숙이 청구하는 금액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심을 품었으나 그녀의 불쌍한 사연을 듣고 의심을 접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몇 달 만에 새로운 남자와 만나 결혼했다. 그녀의 재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남편을 잃고 받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잊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것이겠거니 하고 이해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남편 역시 연이어 사고를 당하기 시작했다. 눈이 손상되고 실명 상태에 이른 것은 물론이고 몸의 여러 부분이 부상당해 다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인숙의 불운이 왜 이토록 반복되는지 신이 그녀를 시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은 그녀가 마주한 비극이 그저 운명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비극이 계속될수록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실명하고 친오빠가 끔찍한 화상을 입는 등 가족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남동생이 인숙을 두고 경찰에 제보하게 된 것도 바로 그때였다. 형사님, 저희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치거나 죽어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그제야 인숙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정교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고한 가족들을 상대로 돈을 노린 잔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은 믿기 힘든 잔혹한 범죄 행각이었다. 인숙은 딸을 잃은 뒤부터 보험금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남편과 가까운 가족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이어갔다. 그녀는 우울증 치료제를 몰래 투여해 남편과 가족들을 혼미하게 한 후 그 틈을 타서 고통스러운 상해를 가했다. 피할 수 없는 불행처럼 보이기 위해 사고를 꾸미고 자신의 치밀한 계획대로 가족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는 사망보험금을 수십 차례 청구해 무려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 돈은 순식간에 사치와 유흥으로 탕진되었고 그녀는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통해 범죄를 이어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이 실명위기에 처하고 어머니와 오빠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서도 그저 운이 없는 일이라 여겼다. 그녀의 다정한 모습과 연약해 보이는 외모에 쉽게 속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숙의 진정한 속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악마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이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치료제를 남편에게 투약한 뒤 그의 머리를 가격해 중상을 입혔고 마치 그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꾸몄다.
이후에도 오핀으로 눈을 찌르거나 뜨거운 기름을 붓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고통을 가해 실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인숙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친오빠를 불러 술을 권하며 독극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그의 눈에 산을 뿌려 실명시켰다. 병실에 찾아가 링거에 의심스러운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고 오빠가 병원에 입원 중인 동안 그를 불태우려다 실패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는 남동생에게까지 약물을 먹이고 그의 방에 불을 질러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 결과 그녀는 보험사로부터 총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아냈다. 그 거액은 결국 모두 유흥비와 명품 구매, 호텔 생활에 탕진되었고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잔혹한 범죄를 반복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녀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우울증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변명했으나 심리검사 결과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밝혀졌고 그녀의 모든 범행은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그녀는 반성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을 계획한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녀의 악랄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사이코패스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이후 전문가들이 그녀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면서 그녀가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한한 냉혹함과 잔혹함을 즐겼다고 평가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물질적 욕망을 넘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을 통해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혼인 신고를 하여 법적 권리를 얻고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조차 무관심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어민숙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범죄 수법과 잔혹함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불쌍한 여인으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며 경악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범행의 동기를 두고 마약 중독 때문이라고 둘러대며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우울증 치료제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틈에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마약이 아니라 그저 돈과 사치를 위한 욕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던 것이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그녀가 평생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했다. 그녀가 남긴 비극은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단지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악마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